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운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마얀 티운입니다. 먼저 작품을 몇 장 볼까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납작한 나무판 같은 것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시야가 좁아지면서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투시 원근법을 적용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 공간의 소재가 무엇일 것 같나요?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흑백의 바둑알을 대비시킨 듯 새까맣고 새하얀 물체를 교차하여 공간을 메우고 프레임을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마얀 티운의 사진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철거 예정 건물을 찍은 게 아니라 작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구성한 풍경입니다. 부서진 건물의 벽과 기둥, 바닥과 천장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 시멘트 덩어리, 휘어진 철근, 깨진 나무 조각과 슬레이트처럼 각양각색의 조각을 가지고 공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세심한 손길로 만든 티운의 이미지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느낌을 주는 추상 공간입니다. 자,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15번째 이야기, 무너진 공간의 재구성,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얀 티운은 1953년생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이자 기획자입니다.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틸비르휴와 브레다의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암스테르담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1993년에 KW14라는 예술가 단체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매 2년마다 다양한 현대예술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진가로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작업한 리빙룸 시리즈와 2008년에 시작한 아카이브 시리즈, 그리고 오늘 만나볼 디스트로이드 하우스 시리즈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 디스트로이드 하우스 프로젝트의 시작은 작가의 고향 네덜란드의 거리에서 마주한 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티운은 철거를 앞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작가는 곧 사라져버릴 그 장소가 단순히 소멸하는 공간이 아니라 더 커다란 순환의 틀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재료들, 돌과 나무와 철 같은 것은 어디선가 채굴이 된 후에 건축을 위한 자재로 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건물을 받쳐주던 제 역할, 제 운명이 끝나고 나면 마치 최초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어나서 죽음까지 돌아가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장대한 순환의 중간에 잠시 끼어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철거 예정인 건물 안에 널브러진 파편을 긁어 모아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티운이 건축 조각 또는 대규모 건축 설치 작업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9곳의 건물을 재구성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티운의 프레임 속 풍경을 추상 공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녀가 창조한 질서에서는 미니멀리스틱한 정교함이 느껴집니다. 건축물의 잔해를 재료, 형태, 색상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차곡차곡 채워 넣어서 창조한 공간은 마치 복잡한 기하학 수식을 적용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최소한의 구성과 색으로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티운은 단순히 파편을 재배치한 것이 아니라 장소 전체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천장과 벽을 부숴서 서로 막혀있던 공간을 잇기도 하고
반대로 이미 연결되어 있던 공간에 벽을 세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돈으로 가득했던 공간에서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과연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철거 중인 건물에 갑자기 쓱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는 없었겠지요? 티운의 프로젝트는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업자, 관계 공공기관, 그리고 건축업자까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그래서 최소 몇 달 동안의 준비와 작업 과정을 거쳐야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인 Destroyed House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house, 집은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실체, 돌과 나무와 유리로 지어진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다른 의미의 house, 집은 home, family, 가족처럼 심리적인 공간,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티운의 작품은 물리적인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진 속 장소를 거쳐갔던 사람들의 기억,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건물 중에는 사람이 살던 주거용 건물도 있었고 오피스 빌딩도 있었습니다. 또 네덜란드 말고 프랑스의 아르, 일본의 교토로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티운이 창조한 공간에는 다채로운 기억과 세월과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디스트로이드 하우스가 담고 있는 의미와 외연이 넓어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2016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그곳에서도 무너진 건물, 부서진 집을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 전까지와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티운이 작업했던 대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능과 목적을 다해서 철거를 앞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서 마주한 건물의 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원래 멀쩡한 건물이었는데 폭격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빌딩들은 인간으로 치자면 제 수명을 다하고 무덤으로 돌아간 것인데 가자의 빌딩은 한순간에 목숨이 끊긴 강제로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 브루스 실버스타인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서문에서는 끔찍한 분쟁의 현장을 마주하면서 그녀의 작업 과정이 더 깊고 진중해졌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끔찍한 테러를 벌인 집단도 수십 년간의 폭격과 공습, 봉쇄로 살아있는 감옥을 만든 국가도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티운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디스트로이드 하우스 프로젝트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티운의 작업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머릿속에 구성한 형상을 따라 필요한 부분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티운의 손길을 따라 새롭게 채워집니다. 공간을 이어 없던 흐름을 만들고 비어있던 공간에 조각처럼 파편을 쌓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해체와 재구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얀 티운의 작업은 destroyed이지만 created이고 혹은 destructed이지만 동시에 constructed이기도 합니다. 티운이 자신의 작업을 건물을 이용한 조각 또는 대규모 건축 설치 작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설치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한동안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면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나면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어 사라집니다. 그런데 티우는 작업 결과를 어째서 사진으로 남겼을까요? 이는 사진이 가장 뛰어난 다큐먼트, 기록을 위한 매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만든 건축 조각은 현실에서는 소멸하지만 이미지 안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이 아닌 영원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티운의 작업은 작가 홈페이지에서 150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평론가의 글과 함께 작업에 실려 있으므로 더 많은 이미지를 만나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티운이 직접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기록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작가의 작업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뉴욕의 사진 갤러리는 브루스 실버스타인 갤러리입니다. 2001년에 개관한 이곳은 모던 및 컨템퍼러리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잘 알려진 모던 거장부터 젊은 예술가까지 폭넓은 작가군을 대표하며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장 실버스타인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천연가스, 전력 상품 등을 거래하는 브로커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서 잘 나가던 커리어를 접고 첼시 한 구석에 갤러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데는 아버지인 레리 실버의 영향이 컸는데 그의 아버지는 20세기 초중반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진가 집단 포토리그의 멤버였습니다. 실버스타인은 초기에는 갤러리 운영과 전시 홍보, 홈페이지 관리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지만 20년 세월을 넘긴 지금은 30명 이상의 작가를 대표하는 갤러리로 성장했습니다. 공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사무실과 전시 공간, 수장고 등이 자연스레 섞여 있어 전시를 보기에 좋았던 곳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